혈관염이나 자반증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보통 종종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복통이나 흔히 관절통이 있고요. 아니면 관절이 통증과 함께 부종, 그러니까 관절이 붓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 냉찜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 찬 찜질, 그러니까 시원하고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혈관염하고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발목이 삐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발목을 삔 직후에는 이제 발목이 예를 들어 꺾이면서 인대나 근육 주변에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서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는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그럴 때는 더 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종이 일어나는 것들을 차가우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움츠려들듯이 부종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혈관의 출혈을, 그러니까 혈관에 차가움을 가해서 수축이 되면서 더 출혈이 일어나서 붓지 않기 위해서 차가운 찜질을 하지만 보통 이틀째, 3일째 정도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출혈이 흡수되고 조직이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염이나 자반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혈관염이나 자반증이 우리가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뭐 삐끗하거나 이래서 붓고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이라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옳다 하겠지만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능의 회복을 돕고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관절 주변이나 근육 주변이 이완되어야만 통증이 완화됩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 찬 찜질을 하다 보면 잠깐 좀 붓는 거는 덜 안해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회복이 느리게 되기 때문에요. 만약 복통이나 관절통이 동반된 혈관염이나 자반증 환자분이시라면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뜨거운 찜질, 예를 들어 환자분들 중에 발목이 막 혈관염으로 뚱뚱하게 아픈데 거기를 막 진짜 뜨거운 40도가 넘는 물로 발목 주변까지만 열탕이죠, 온탕이 아니라 하면 너무너무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소적으로 열기를, 온기가 아니라 열기를 가하다 보면 그쪽으로만 혈류량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부어있는 조직이 더 확 붓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하는 방법은 이제 만약에 배가 아프다면 배에 따뜻한 핫팩을 대는 것, 이게 넓게, 아니면 배를 따뜻한 속옷을 입어서 좀 보온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뭐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시다면 좀 넓게 뜨거운 찜질보다는 따뜻한 찜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환부를 좀 넓게 감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족욕보다는 배꼽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잠길 수 있는 반신욕 같은 것들이 더 좋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혹은 붓는다고 혹은 열이 난다고 무조건 냉찜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냉찜질을 해야 할 상황과 온찜질을 해야 할 상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환부가 어떤 외상이나 타박 등으로 인해서 급성적으로 일어난 변화라면 이제 냉찜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혈관염이나 자반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것들을 혈류순환에 방해가 일어나서 생기는 간접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차가운 찜질보다는 온찜질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게 의료인하고 상담 후에 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애매하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